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를 콕 집어서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역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일면 머릿기사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로 대구 건대 건축물의 보고인 대구 북성로가 파묻힐 예정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혈세로 심지어 개보수한 건대 건축물까지 지금 1960년대 이전 건물 55채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매일신문 6면에 있습니다.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100년 넘은 건축물을 지금 흔든다고 하는데요. 70년 된 백교다방 그리고 소금 창고 이런 어떤 건대 건물들이 사라질 예정이고요. 지금 대구 1호 독립시설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참 이 지역이 정확한 어딘가 하니까 한 걸 안 알려드렸는데요. 대구역 건너편입니다. 대구역 건너편에 지금 49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재개발 현장에서 지금 석재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읍성축제에 사용된 돌이 아닌가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그러면 왜 재개발을 막지 못하느냐? 이건 역시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정부가 자치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만 소송이 붙으면 업체에 100% 집니다.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서 지금 건대 유산들이 사라지는데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신 일면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옆 기사에 보면은 수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금호강 안심섭지에 방류됐다고 하는데요. 이 수달이들이 전라도에서 구조된 수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면 하단 기사에 보면은 대구의 새 아파트들이 당첨만 되면 1억 이상 차익을 넘는 거두는 로또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매일신문 분석 기사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높아진 분양가가 신축 아파트 매매 시세를 자극한다는 분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평면적인 기사입니다. 지금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등지에 수도권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로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지역 아파트 시장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강남 지역 아파트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지역 대도시들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옆에 기사를 보면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사실상 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아마 지역지, 서울 지역지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기사로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50인에서 299인입니다. 300인 이상은 벌써 지금 주 52시간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고용부에서는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거쳐서 특별 연장 근로를 최대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라든가 경영계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은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근로제가 사실상 현 정부가 저는 연기가 아니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련 기사 매일신문 5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시적 경영 사유도 예외로 허용해서 52시간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연장 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용부 어떤 계도기간도 이야기합니다만은 9개월이 될지 영원히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매일신문 3면 기사입니다. 영남권까지 번지는 총선 불출마 선언, TK 정치 세력 약화 내세워 지역 현역 의원들은 요지부동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당 김시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예파에 따른 기사인데요.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년 총선 실패하면 물러나겠다. 그거는 본인이 그거는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아도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 실패하면 황교안 대표 몰아낼 겁니다. 그냥 두겠습니까? 그 밑에 기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참 한국당은 이래저래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사, 요지부동이란 제목은 오늘자 조선일보 정치면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조선일보 하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침묵gen TK 대구 중랑구죠. 곽상도 의원 당이 원하면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이 원하면 불출마 선언한다. 뭐 좀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대구 아닌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95% 대구 수성갑 출마한다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대세 역부족이죠. 대세에 못 이겨서 이제 수성갑 출마를 포기한다는 이야기하고 곽상도 의원도 당이 납득할 만한 공천 기준을 제시하면 물러나겠다. 어쨌든 간에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친박 중에는 최초로 조건부 불출마 선언까지는 보기 힘든 만한 의사를 표명했네요. 관련 기사 조선일보 사면에 있습니다. 꼰대당 비판 쏟아져도 한국당 TK 친박 의원들 요지부동. 요지부동이라는 제목은 조선일보나 매일신문이나 같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하단 기사에도 보면은 황교안 내년 총선 실패하면 물러나겠다 발언, 뭐 논란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영남일보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머리 사진 기사로는 호남에서 온 수달 한상이 매일신문 보도 같습니다만은 대구 안심습지에 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남일보 머리 기사는 지금 철도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도 지금 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철도들의 어떤 연착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수험생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 수시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요. 철도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사도 여전히 같은 기사, 매일신문과 같은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유예한다는 기사입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이라고 하는데요. 영남일보 하단 기사에 보면은 K2 이전지 지금 군이나 어성으로 갈 예정이죠. 5년간 3천억을 지원하는 주민공청회를 다음 달 연다고 합니다. 군이 여성 주민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K2 군공항이 대공항하고 같이 딸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K2 군공항 이전입니다. 혐오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3천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좋은 시설이면 돈을 왜 지원합니까? 그냥 지원 안 하죠. 군이 여성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영남일보 3면 머리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연착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네요. 현재 철도 노조의 태업으로 이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공지문이 떠 있네요. 이어서 영남일보 오면 정치면 기사인데요.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때 지금 225대 75석이죠. 대구 한 곳, 경북 세 곳의 어떤 선거구가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대구는 비교적 통폐합이 되더라도 간단합니다. 대구 동갑이 대상인데요. 동갑은 지금 갑을로 나눠져 있는 동구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이어서 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병이 이 폐지 대상인 지역인데요. 달서도 갑을병으로 나눠져 있는 선거구를 갑을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경북 지역 선거구입니다. 경북 지역 선거구는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고 게리맨더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전국 최대의 복합 선거구인 영양영덕 청송 봉화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 최대의 선거구일 겁니다. 이 지역조차 지금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서 영주가 이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영천 청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청도는 경주로 넘어가고 영천은 지금 복합선거구인 상주, 군위, 어성, 청송 이 지역하고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상주는 문경, 상주 뭐 이런 지역으로 또 빠지겠죠. 그래서 또 다른 뭐 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은 뭐 고령 성주와 합쳐지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칠곡 합쳐지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 머리 기사는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 풀자, 이렇게 지금 캠페인 기사라고 보기보다는 기획 기사죠. 기사가 왔는데,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여섯 배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데 대한 방위비 역청구서를 내자고 얘기되는 겁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원자력 협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원자력 여러 가지 족쇄에 묶여 있는데,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든가 중량 제한 이런 걸 풀자. 그리고 핵 공유 체제로 가자. 그리고 첨단, 미국이 지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첨단 전략자산도 요구하자. 이렇게 얘기됩니다. 조선일보가 모처럼 보수 신문이지만은 제대로 된 안보 족쇄의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네요. 이어서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열릴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지금 11월 23일 0시기에서 지금 종료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한 지가 지금 지난 8월에 했는데요. 곧 종료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지소미아가 뭐냐,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한일이. 그리고 두 번째, 한일 누가 더 이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봤을 때 일본이 이득입니다. 일본 체계 외 대부분이 일본이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부는 왜 지소미아를 종료하려고 하느냐, 뭐 이건 다 아는 거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안보 협력에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의 중요한 상징적 협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만 사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수출 문제, 경제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티사.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2014년에 체결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티사를 근거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티사를 통해서는 한일이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없고 미국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어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건가, 이런 이야기가 7번째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북핵 문제라든가 무역에 대해서 한국의 대미 발언권이 약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마치 한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은 한국이 미일한테 왕따를 당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거라 이렇게 또 과도하게 합니다만, 과도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도 문제겠죠. 근데 지소미아를 뭐 종료하고 난 뒤에 다시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미국, 일본이 경제 제재를 풀면 그때 가서 다시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이 부분도 난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드 배치로 성주 사드 배치로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또 종료도 중국은 지금 바라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종료된 뒤 다시 체결하게 되면은 중국이 4대 후속 조치에 버금가는 그런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참 이래저래 지금 한국만 오동나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